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월 13일 오늘이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좋은 아침입니다. 이거 요일을 왜 이렇게 개념이 없죠?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요? 예, 이거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이 하루하루가 이 기준이 어디인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좀 헷갈리는 거. 예, 바로바로 여러분께 요일을 팍 말씀드려야 되는데 조금 버벅였던 점 죄송합니다. 자, 뉴욕 증시는 뭐 우리가 걱정할 게 없었어요. 예, 걱정을 하시긴 하셨나요? 바로 반등을 했고 시원하게 엔비디아 7% 뭐 이틀 동안 뭐 4% 빠지고 2% 빠지고 걱정 하나도 안 하려도 저만 걱정했어요. 예, 하루 만에 그냥 뭐 회복하는 그런 시원한 상승이 나타났고요. 예, 뭐 시장 보면은 뭐 CPI 발표됐는데 분명히 이건 끈적끈적한 거 맞는데 했는데 또 시장의 평가는 이거는 최악은 아니다. 예, 이런 또 시장 분위기 속에서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은 월간 뉴스레터 통해서 YMG 박종훈 팀장과 또 쭉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글로벌 인터뷰는 미주은행의 변정규 전무님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그런 컨텐츠들 꽉꽉 담아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찾아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또 채팅창을 통해서 다양한 생각들 또 이게 또 여러분들의 이 한 명 한 명의 생각들이 모이면 이 집단지성의 힘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서로 투자 의견도 좀 공유하시고 이슈 저희가 다룬 이슈에 대해서 의견도 개진을 해주시면 또 함께 월무브를 참여하는 깨알 재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먼저 월가 뉴스레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걱정했어요? 우리 팀장님 걱정하셨어요? 네, 걱정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했는데, 야, 뭐 시장이 정말, 네. 정말 CPI도 안 잡히고, AI 랠리도 안 잡히고, 네. 예, 뭐 정말 최근에 잡히길 바래요? 어떤 거요? 지금 쫓아가고 있어요. 잡히길 바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AI 랠리는 제가 볼 때는 잡기가 너무 힘들어서 네네. CPI가 묻힌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은 뭐 CPI가 요번에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됐구나 네. 이렇게 보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뒤에 가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오늘 월가 뉴스레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PPT를 준비하다 보니까 한 50장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잠깐만요. 줄이고 박 팀장님. 네. 자꾸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거 다 할 수 진짜. 있어요? 우리 이거 예. 1시간 하루에 15분 동안 이거 그렇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잠은 한 1시간만 자면 됩니다, 하루에.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예. 짧고 굵게가 아니라 예. 길고 얇게 해야 길고 되잖아요. 얇게. 예, 길고 알겠습니다. 얇게 해야 되니까 예. 이제 오늘 그럼 바쁘게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뉴스레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또 이만큼 올랐어. 라는, 제가 이제 파월 의장의 사진과 함께 제목을 적어 놨습니다. 이게 약간 이중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주식시장 또 다시 이만큼 또 올랐고 네. CPI가 예상치보다 조금 또 튀는 그러한 모습이 좀 나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또 이만큼씩 또 오른 그런 모습이 좀 그래서 보였습니다. 지금 파월 의장이 이만큼 올랐어요. 예. 이것도 그림 찾았어요. 그렇죠. 저런 거에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이거 찾았다. 자, 딴 거보다. 네. 이런 거에 전 희열을 느낍니다. 네, 여러분. 예, 화면 좀 한번 봐주세요. 예, 듣고 계신 분들. 많이 봐주세요. 예, 우리 이런 박 사진. 팀장님이 이 그림 찾느라 제가 봤을 때 한 15분. 그렇죠. 소요하셨을 예,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또 이만큼 올랐다. 올랐어. 예. 예. 자, 이러한 제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헤드라인 그럼 바로 쭉쭉 확인해 볼까요? 네, 헤드라인 뉴스, 헤드라인 한번 볼 텐데요. 생각보다 좀 안 잡히는 CPI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좀 CPI 자료들을 좀 많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자율주행 안전등급이 4월 나쁨 등급으로 나왔다라는 것도 같이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드죠. 제가 또 이제 오타가 났는데, 나라면 6월 금리 인하 안 한다. 그리고 연준에 6월 금리 인하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또 나오게 되면서 이분은 늘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도 좀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마이클 윌슨 뭐 대표적인 어떤 회의론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의 CPI 500 목표치인 4,500
연말까지 가져간다라는 이야기로 또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도 범죄로 고통받는 미국 소매 유통 기업들이라는 아직도. 예,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 오늘 마지막에 제가 좀 많은 자료를 좀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허락이 될지 모르겠지만 안 되면 제가 내일 또 예,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미국 지수. 증시 예, 대표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존스는 뭐 0.6% 상승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1.5%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 S&P 500도 1% 넘는 상승 보여줬고요.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약보합 상태로 이제 끝이 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스닥이 1.5% 오르는 부분을 보게 되면서 다들 또 예상하셨겠죠? 전반적인 빅테크가 다시 이렇게 반짝 또 올랐습니다. 제가 요거는 4시 55분에 캡처를 했어요. 근데 그 5분 안에 엔비디아가 1% 넘게 또 상승을 했습니다. 네, 7.1% 예, 그래서 뭐 전반적인 흐름은 이 흐름대로 좀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메타 정말 강한 흐름 보여줬었고, 코스트코, 일라이 릴리도 정말 큰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도 큰 상승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는 뭐 전반적인 그래도 시장이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브로드컴이 약간의 좀 조정을 줬다라는 이야기. 그 외에 개별적으로 안 좋은 악재가 있는 기업들이 좀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섹터별 흐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금리와 유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상치보다 높은 CPI 발표에 금리가 소폭 상승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유가도 CPI 발표에 유가가 좀 하락했는데 예, 높은 금리 자체는 또 유가 수요 둔화로서 시장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또 유가에 대한 유가도 살짝 조정을 좀 줬던 그러한 흐름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짤입니다. 이건 뭐야? 자, 이 펜을 나한테 팔아봐. Sell me this pen. 예, 그러면 밑에 있는 앞에 있는 사람이 이거 AI로 작동됩니다. 한마디. 이 한마디로 다 시장이 이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바꿔야 돼요. 저는 여 AI로. AI. 박 AI. 예, 예. 그냥 AI 붙으면 다 그렇죠. 날아가는 그러면 거잖아요. 밸류에이션이 딱 붙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을 또 대변하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제가 오늘의 짤로 좀 가지고 나왔고요. 네. 지금 지속적으로 AI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랠리 정말 걱정을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올랐다라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큰 걱정인 거죠. 근데 그렇죠. 이제 그런 걱정의 그러니까 기후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숫자가 찍히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전 닷컴 버블하고 항상 비교하면서 또 가장 큰 그 비교의 포인트가 숫자가 찍히냐 안 찍히냐인데 예, 숫자가 찍히는 AI 관련한 기업들 여러분들 주가 조정일 때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기업별 뉴스 하나씩 짤막하게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요, 보잉의 배송 지연을 이유로 자본 지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2024년 가이던스를 재점검해야 된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장중에 14%대 급락하는 그런 이제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오라클 같은 경우 오늘 크게 상승을 했죠. 월가 기대치를 넘는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AI 서버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클라우드 부분 수익이 12%나 증가했다라는 그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장중 12%대 넘게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M, 많은 분들 또 아시는 3M이라는 기업인데요. 5월 1일자로 해서 CEO가 교체가 됩니다. 그러다면서 이제 기업 내부에 약간 리더십 전환 소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또 3% 상승했고요. 지금 현 CEO는 이사회 회장으로 또 선임이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기업들의 어떤 작업 환경을 좀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인데 아사나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이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운 가이던스에 주가가 또 장중 11%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오늘 사실 러셀 2000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개별적인 어떤 이슈가 있다 보니까 지수가 좀 상대적으로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가장 각광받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비트코인. 정말
하루가 멀다 하게 네.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월가 아이비들의 투자 목표가 상향을 했고요. 네. 그리고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3%대 상승 후에 또 차익 실현이 또 나오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3%대 상승하고 또 다시 마이너스가 또 나오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잉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보잉이 이제 자사의 737 맥스 기종, 아마 이 보잉은 올해 들어서 1월부터 지속적으로 정말 노이즈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인데 89건 감사 중에요. 33건이 감사 의견 부적절히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97건의 규정 위반 사례가 있었다라는 그 부분이 나왔어요. 네.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또 4%대 하락을 했는데 사실 생각보다 덜 하락했던 부분은 너무나도 크게 하락을 했죠. 이미 벌써. 네. 예, 이러다 보니까 최근엔 정말 보잉의 순환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금 감사건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있었던 그 도어가 떨어졌잖아요. 네. 그 떨어진 이후로 들어간 감사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잉은 예. 언제 좀 안정화가 될까요? 그러니까 뭐 계약을 했다 하면 올라가고 또 결국에는 이런 내부적인 문제들이 끊임없이 계속 불거져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러한 이런 너무 좀 정말 생명과도 직결돼 있잖아요. 그럼요.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직결돼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주가를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 네. 또 반사 수익을 또 수혜를 받고 있는 반대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업별 소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온홀딩스예요. 온홀딩스가 혹시나 그 신발 런닝화 혹시 알아요. 온 러닝 저거 아시죠? 되게 비싸다면서요? 예. 그래서 온 러닝 그 신발을 만들고 있는 온 홀딩스 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분기 실적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하회를 하고 나서 주가가 또 마이너스 14%대로 또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대를 했나 봐요. 그렇죠. 예, 최근에 사실 온 홀딩스, 그러니까 온 러닝 그 신발 러닝화 자체가 뭐 나이키보다 괜찮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최근에 좋은 이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기대감이 좀 컸었는데 좀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아처 데니엘스 미들랜드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곡물 관련된 그런 이제 기업인데요. 과거 회계 문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이슈 후에 자사에서 이 문제를 수정하겠다라는 계획 발표 후에 또 주가가 4% 상승했고요. 네. 그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같은 경우에는 대차제조표를 강화하는 10억 달러 이상의 지분 투자 거래를 마감했다라는 그 발표 후에 또 장중 6%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업별 뉴스에 이어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도 하나씩 열어볼 텐데, 예. 이제 어젯밤에는 CPI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결과가 어땠다고 보세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예상치보다는 높긴 했는데 시장의 반응이 좀 이 정도면은 뭐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예. 저도 사실 제가 이제 많이 보는 미국의 월가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듣거든요. 네. 듣는데 사실 이번 CPI 발표가 좋지 않게 다들 해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어찌 보면은 뭐 전월 대비해서 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예측이 0.3%인데 0.4% 그러니까 0.1% 올랐고 그리고 YOY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는 3.7% 예측했는데 3.8%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0.1%씩 올랐는데요. 사실 지금 이 코어 CPI와 헤드라인 CPI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많이 튀어오른 것도 아닌데 라고 이제 해석을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연준에서 많이 보고 있는 슈퍼코어가 또 있습니다. 예, 슈퍼코어를 봤을 때는 지금 트렌드가 상당히 좋지 않다. 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물론 지금의 시장 자체는 AI 랠리 때문에 CPI가 약간의 좀 묻혀있는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연준에서 좋아하는 그러니까 정말 확실한 데이터를 나에게 달라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완전히 이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데이터는 아니었다라는 네. 것이 지금 월가의 해석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번 CPI 결과가 사실 오늘자에서는 AI 랠리 때문에 좀 묻혔지만은 향후 지속적으로 좀 다시 해석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요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이거는 이제 제가 investing.com에서 바로 제가 갖고 나왔는데 네. 예상치보다 0.1%씩 좀 올라가 있는 그러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제가
또 세부적인 데이터를 좀 가지고 나왔어요. 네. 자, 월별 CPI 흐름 추이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10월 달에 0.1%까지 떨어졌던 CPI가 지금 지속적으로 트렌드가 올라가고 있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잡혀야 되는 상황에서 잡히지 않는, 예, 그러한 모습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 또는 시장 참여자분들이 약간의 좀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 좀 있고요. 그리고 2월 에너지 부분이 좀 상승을 했지만 12개월 동안에는 하락을 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그래도 에너지가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좋게 볼 수 있는데, 왼쪽 보시게 되면 이 전반적으로 가장 이제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쉘터 부분이에요. 근데 쉘터 부분도 12개월,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지금 5.7% 상승했습니다. 네. 음식, 식료품도 마찬가지로 2.2% 상승했고요. 물론 에너지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 하락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예, 그러한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뭐 트랜스포테이션 그리고 메디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좀 표로서 한번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네모칸 되어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튀어 올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부분이 이번 2월 달에 좀 튀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중고차 그리고 어페럴, 의류 부분에서 또 이제 튀어 오르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1년 단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난 이제 12개월 동안에 어떤 흐름을 보였나 했을 때 마찬가지로 지금 뭐 음식에 관련돼서는 이제 외식에 관련돼서 조금 올라 있었고, 그죠? 예, 외식에 관련 좀 올라 있었고요. 저한테 질문하신 거죠?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쉘터에 관련돼서 또 올라 있었다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완전히 물가가 잡혔다라고 보기가 정말 힘든, 정말 한 부분이 뭐 지속적으로 올라 있다라면은 오히려 좀 시장에서 좀 쉽게 반응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뭐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지금 튀어 오르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아마 시장에서 좀 다르게 좀 해석하시는 네.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이제 제일 그러니까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주거비인데, 그게 예. 또 30% 이상을 차지하니까. 근데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거비가 전월 대비 0.4%, 그러니까 상승폭은 조금 전월 대비해서 둔화된 겁니다. 직전에는 0.6%였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원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낮아질 것이던데, 그 원인 중에 이제 하나는 갱신된 임대 계약으로 임대료 인하 데이터가 지금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어서 요게 또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 그 가치를 추정하는, 그러니까 얼마에 임대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 소유자 등가 임대료 OER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상승률이 0.4%.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 뭐 100만 원이었는데 120만 원 올릴 거였는데, 이제는 100만 원이었는데 한 11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함으로써 요게 또 전월 대비 떨어진 것이 향후에 주거비가 끈적끈적했는데 조금 더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뭐 코어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이제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을 중요시 하는데, 요게 전월 대비 0.47%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직전월에 0.8%를 넘어섰던 것에 비해서 좀 많이 둔화된 것에 시장에서 파월도 요거 중요하다라고 주목을 했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유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이제 CPI 발표 내용 더불어서 잠시 후에 또 미주오신거 변정우 전무님과 함께 디테일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앞서서 이제 앵커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슈퍼코어라는 것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쵸. 왜 그러냐면 지금 주거비가 30% 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가 이제 등가로 인해서 만약에 예를 들면은 내가 앞으로 주거비를 이만큼 받을 것이다 네. 라는 그런 데이터 자체가 너무 주관적인 어떤 데이터다. 그쵸. 그렇다 보니까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데이터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의 신뢰성을 보기가 좀 힘들다라는 게 지금 연준의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슈퍼코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쉘터를 제외한 그러한 부분까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슈퍼코어 자체가 지금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데이터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 한번 띄워보시면, 예, 파월이 원한 확실한 데이터가 될까라는 부분은 일단 CPI와 지금 코어 CPI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파란색 부분은 헤드라인이고요. 빨간색 부분이 이제 코어 CPI인데, 사실 기울기를 보게 되면 지금 뭐 2023년
여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그러한 네. 부분이 지금 거진 다 왔다가 2%대만 보면 되는데 그 2%대를 지금 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아는 거예요. 우리 3% TV를. 아, 죄송합니다. 예, 이런 개그하면 안 되는데 예. 예, 죄송합니다. 빨리 여기서 자료를 방송을 보시죠. 방송을 마쳐야 돼. 딸랑딸랑 소리가 너무 들렸죠? 죄송합니다. 사회생활하느라. 예. 예, 자, 그래서 지금 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3%대의 그러한 이제 헤드라인 CPI, 코어 네. CPI가 지속적으로 좀 끈적끈적하게 넘어가다 보니까 확실한 데이터를 원하는 정말 6월 달에 금리 인하 나는 해야 되는데 이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는 한참 또 뒤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시장의 우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쉘터가 사실 CPI에 차지하는 비율만 봤을 때는 제가 이제 헤드라인 CPI에서 쉘터만 싹 빼면 1.8%밖에 되지 않아요. 그만큼 이제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네.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또 반대로 얘기한다면 쉘터의 어떤 변동성 때문에 지금의 헤드라인 CPI와 또는 뭐 코어 CPI를 우리가 맹신하면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또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저변에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지만 네. 슈퍼코어를 한번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슈퍼코어 보기 전에 뭐 음식 가격도 한번 볼게요. 가장 이제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 좋아하는 것은 상승률이 천저히 떨어지고 있는 음식 가격입니다. 특히나 외식 가격은 최근에 뭐 팁플레이션이라 그래서 팁을 어마어마하게 부과하잖아요. 아, 맞아요. 예, 키오스크만 이용해도 팁을 내라.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미국에 있었던 지인들이 요번에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정말 말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화가 난대요, 화가 본인들도. 팁 내다가 예, 본인들도 거기 태어났던 애들인데도 막 팁이 뭐 35% 이렇게 아, 넘기도 그러니까요. 한다고. 예, 그리고 차라리 뭐- 가격을 올리든가. 그리고 만약에 밥을 먹었는데 네. 아무런 이야기 없이 팁을 그냥 자연스럽게 다 넣는 레스토랑도 많대요. 아, 뭐 이렇게 원래 보통은 본인이 빌제다 안 쓰고. 그렇죠. 내가 15, 20% 네. 내가 내겠다는데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냥 20%를 매기고 25% 그냥 매겨서 팁을 알아서 그냥 레스토랑 자체에서 계산해 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때는 내죠. 내는데 이제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밖에서 못 먹게. 예, 하여튼 뭐 이러한 것들이 좀 악순환이 좀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네. 예, 그래서 외식을 제외한 음식료 이제 음식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장 작은 상승률을 보였다. 예, 이런 부분은 그래도 뭐 집에서 많은 분들께서 크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다.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아마 앞서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제가 데이터를 얘기했는데 사실 과거 2022년 6월 때가 가장 고점이었어요. 인플레이션은 가장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CPI와 가장 최고점이었던 2022년 6월과의 세부적인 CPI의 어떤 비교를 낸 표인데요. 네. 이걸 보시게 되면 물론 지금 빨간색이 과거죠. 예, 빨간색이 2022년 6월이었습니다. 네. 가장 물가가 높았을 때 보시게 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때 이제 유가가 너무너무 급상승하다 보니까 난리 났었죠. 유가가 차지했던 비율이 이만큼이었던 거예요. 근데 유가가 다시 이제 안정화되고 빠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이제 물가로 이제 돌아왔다. 네. 하지만 보게 되면 위에 보시게 되면 쉘터 부분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트랜스포테이션 대중교통 같은 경우도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가장 높았던 그러한 2022년 6월 달에 물가와 대비했을 때 아직까지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물가가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건 쉘터 같은 경우에도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거를 쉘터 하나만 믿고 지금 내가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좀 있는 거죠, 사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트렌드 흐름을 바꿔가는 제가 슈퍼코어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제일 중요하죠. 예,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는 떨어졌습니다. 예, 전월 대비해서 이제 지금 까만색 선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까만색 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2년 가장 높았던 물가의 시작점 우리가 어떤 트렌드를 봤을 때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좀 흘러내렸던 선이 좀 내려왔던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2023년 여름 이후로는요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슈퍼코어가 뭐라고 보시면 될 것 같냐면 사실 이 코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식품과 에너지 인플레이션 뺀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슈퍼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쉘터까지, 네. 레지던스까지 같이 뺀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 슈퍼코어를 대변하는 것 자체가 서비스 물가 지수로 그쵸. 우리가 연준에서 보고 있는 거죠. 자, 서비스 물가 지수라는 것은 결국엔 고용과 연관이 돼 있고 고용의 임금과도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서비스 물가가 이렇게
상승 트렌드를 타고 있다라는 것은 고용 시장이 이만큼 아직까지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슈퍼코어를 봤을 때는 이제 아직은 지금 우리가 제일 봐야 될 부분이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인데 물가 지표가 CPI와 코어 CPI를 볼 수 있으나 지금 슈퍼코어 CPI를 봤을 때는 이 노동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뜨겁다라는 것을 이제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네. 연준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CPI 흐름을 봤을 때는 정말 이게 확실한 데이터일까? 네. 라고 했을 맞아요. 때는 아니라라는 그러니까 그런 이게 이야기 좀 나오는 거죠. 같은 데이터 안에서도 방향이 워낙에 다 다르고 뭐 어떤 걸 보면은 좀 물가가 떨어진 것 같은데 또 어떤 거 보면은 여전히 물가가 뜨겁고 예. 그리고 이야기했던 그 고용이 좀 꺾여야 되는데 고용 관련한 데이터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예.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은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좀 둔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또 이거 고용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임금이 좀 떨어졌다라는 것은 또 인플레이션의 향후에 미치는 영향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너무 다른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시장은 지금 약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서 좋은 것만 맞아요. 이렇게 취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앞서 사실 제가 뒤에도 마이클 윌슨이 나는 지금 4,500이라는 S&P 500의 목표치를 보고 있으나 지금 골드만삭스, UBS부터 해서 전부 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찬가지로 5,200, 5,300으로 다 올렸거든요. 네. 올 초에. 갑자기 다 수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윌슨은 수정을 안 했어요. 안 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지금의 랠리 자체가 약간 과도하게 AI 랠리로서 시장을 좀 누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좀 짚어봐야 된다.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기업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면밀히 봐야 된다. 결국엔 그런 이야기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AI 랠리 때문에 전반적인 이 매크로 지표가 어찌 보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네. 일단 연준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그런 데이터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서비스 부분이 뭐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냥 서비스 부분이라고 정리를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슈퍼코어 CP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YOY 기준이기 때문에 전혀 뭐 요동이 없죠.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네. 이 부분이 향후 우리가 금리 인하 정책에 있어서 좀 참고해야 될 부분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저희가 열심히 나누는 와중에 네. 멀리 유럽에서 지금 2020년부터 삼프로 TV를 오전에 항상 독일 함부르크에서 보고 계신다는 오. 애청자분께서 예.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라이브에도 오셨다고 남겨주시면서 이게 유로죠, 유로. 30유로를 아,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슈퍼챗을 주셔서도 당연히 감사하고요. 예. 또 이렇게 애청을 오랜 기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은 뭘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말로나마 감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는 테슬라 이 푸어 등급 받았다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 네.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네. 뭐 나쁨 등급입니다. 나쁨, 푸얼 하면은 가장 네. 안 좋은 등급인데 오. 이제 고속도로 안전보험연구소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9개의 제조업체 그리고 14개의 주행보조 기술을 평가했어요. 단 한 곳만 허용 등급이 나왔습니다. 단 한 곳. 예, 자, 이 한 곳이 저는 제일 궁금했었는데 사실 이제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운전자를 얼만큼 면밀히 감시하는가 그리고 운전자가 집중하지 않을 때 얼만큼 빠르게 경고를 보내는지 등의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요. 렉서스 LS 팀이라는 게 있어요. 렉서스 LS 팀만이 허용 등급을 받았고 렉서스 예, 일본 도요타의 이제 고급 브랜드죠. 네. 그래서 렉서스 팀만 이제 허용 등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GMC 시에라, 그 닛산 프로파일럿은 보통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닛산 프로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타사의 어떤 내비 시스템을 적용한 그러한 자동차만 보통 등급을 받았고 그 외에 닛산 자동차는 또 푸어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쁨 등급을 받았고요. 나쁨 등급을 받았던 여러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테슬라가 그 중에 하나고 BMW, 포드, 제네시스, 벤츠, 볼보는 나쁨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테슬라만 나쁨 등급을 받은 건 아니네요. 아니죠. 예, 이제 뭐 아닙니다. BMW, 벤츠 그리고 우리나라 제네시스마저도 예. 나쁨 등급을 받았다라는 게 이게 기준이 뭔지가 궁금한데. 예, 그 기준은 뭐 14가지 뭐 주행보조 기술 평가를 하는데 네. 사실 지금 테슬라가 가장 헤드라인에 나오고 있는 이유는 지금 자율주행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빅데이터부터 해서 그런 기술력 자체는 테슬라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도? 예, 근데 테슬라마저도 지금 나쁨 등급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뭐지? 라는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약간 의아한 그러한 평가에 좀
투자자들이 좀 안 맞아요. 좋아하는 것 같고요, 지금. 저는 오히려 렉서스의 LS 팀이 허용을 받았다고 이 사람들은 무슨 기술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있길래 저도 정말 허용을 궁금해요. 받았나. 예, 그래서 정말 이게 시장과는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 좀 다른 그러한 결과물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 자율주행이 정말 멀고도 먼 그러한 어떤 그런 일이 기술이 아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게 뭐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크루즈 모드라고 하죠. 지금 정말 이게 손은 잡아야 되고 발만 살짝 띄고 하는 예. 그 모드를 운전을 해도 불안하죠. 불안해요. 예. 불안해요. 예, 불안해요. 아니 그리고 사실. 10,000번을 잘해도 네, 한 번 사고 나면 맞아요. 끝이에요. 그 끝이라는 게 이제 인생을 예. 등지고 저로 기업도 갈수 있으니까. 끝이고. 네네. 예. 그렇다 자, 보니까 어쨌든 요 내용이 또 테슬라는 이제 뭐 주가가 크게 빠지진 않았지만 테슬라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점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드디어 얘기 나옵니다. 제이미 다이먼 또 예. 이제 할아버지께서 자꾸 부정적으로만 보시는데 할아버지. 작년에도 그랬고 언제 맞추실 예정이신지 궁금하네요. 모르겠어요. 네. 옛날 뭐 비트코인은 똥이다 그러셨는데 뭐 지금 똥이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똥이라는 표현을 정말 썼나요? 네,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쓸모없는 돌이다. 네, 뭐 쓸모없는 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쓸모없는 돌이 1억이 넘었습니다. 예, 그 돌 가치가 상당히 비쌉니다. 지금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예, 그래서 뭐 제이미 다이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의 6월 금리 인하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연준이 6월 금리 인하 시작해서는 안 되며 대신 좀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건 뭐 시장의 의견과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제 3월과 5월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월 금리 인하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비트코인 그리고 금, 특정 신용증권 모두 금융시장에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는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너무나도 급등하다 보니까 연준이 오히려 이런 부분을 보고 금리 인하를 보류할 더 많은 이유가 지금 생겼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이미 다이먼이 좀 얘기했던 부분이요. 전 세계의 재정 부양책 규모가 정말 대단하다 현재. 자, 이러한 재정 지출에 기업들은 동일한 헤로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헤로인만큼 그만큼 이제 강력한 하나의 어떤 처방전이라는 얘기겠죠, 결국에. 그래서 동일한 헤로인으로 이익을 얻고 있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재정부양책의 어떤 효과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6월의 금리 인하가 너무 이른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우리는 좀 기다려야 된다. 너무 우리가 앞서서 6월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있는 거다라는 그러한 이제 의견을 좀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6월 금리 인하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좀 다들 환호를 할 때 작년부터 계속 이 상승이 좀 정당화되지 못한다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던 게 제이미 다이먼도 있었고요. 마이클 윌슨도 계속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를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뭐 앞서서 제가 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마이클 윌슨 하게 되면 2022년에 시장의 투자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펀드 매니저로서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마이클 윌슨만 폭락한다고 얘기해서 예, 그때 당시에 물론 이제 뭐 몇몇 분들도 있었지만은 가장 강하게 말씀하셨던 분이 네. 마이클 윌슨이다 보니까 2020년에 이제 스타로 또 이제 다시 한번 또 자리매김했는데 사실 2024년에 대해서 S&P 500 목표치를요 4,500으로 이제 타겟을 했어요. 근데 그 목표치를 바꿀 생각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UBS에서 포함한 많은 IB들이요. S&P 500 목표치 상향 조정했다라는 것은 아마 미국 주식을 보셨던 분들은 연초에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마이클 윌슨은 그때 당시도 S&P 500가 4,500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이제 5,200을 벌써 이제 찍고 예,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4,500이라면은 야, 이거 얼만큼 빠져야 돼? 라고 또 계산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 기업들의 광범위한 수익 성장이 여전히 부족하다. 이 광범위한 수익 성장이라는 것은 두루두루 전부 다 수익 성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의 수익 성장은 매그니피센 세븐을 기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업들이 마이너스 1.7%라는 거예요. 네, 수익 성장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S&P 500의 수익 성장, 와, 너무 수익 성장이 좋아서 EPS 상향 조정했어. 라는 이야기는 상위에 있는 대기업,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 외에는 없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광범위하게 모든 기업들이 다시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정말 S&P 500이라는 그 지수도 5,500까지 가고 뭐
상향 조정을 하겠지만 나는 여전히 S&P 500에 대해서 4,500을 고수하겠다. 자, 이런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옵션 거래가 인기가 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야, 옵션 거래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서로 물어보고 있는 그러한 커뮤니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그만큼 쓰고 싶은 거죠. 지금 상황에서. 파이팅 넘치게. 예, 너무나 랠리가 이제 뛰어나다 보니까 네. 올라가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레버리지 사용 증가는 현재 포모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라는 이런 평가를 내놓으면서요. 사실 지금의 어떤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우리 기업 실적, 기업 성장에 대해서는 가야 될 길이 멀다라는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7 기업을 제외하면 오히려 실적이 마이너스 1.7%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S&P 500 내에서 M7이 차지하는 그 비중 자체가 30%를 넘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CPI가 정말 끈적끈적하게 안 떨어지는 게 가장 주요한 주거비의 영향이 크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M7이 여기에서 다른 주거비 역할을 하네요. 주거비 역할 정도. 다른 섹터를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가는 그렇죠.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면 예. 4,500은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그러면 다른 70%가 진짜 폭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진 않지 않을까. 예. 그래서 뭐 이러한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 늘 근데 마이클 윌슨 이분께서는 네. 늘 한 발짝 앞서서 안 좋게 보시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특색이 너무 명확한 분들은 네. 약간의 우리가 논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할지언정 어떤 이거 명백하게 우리가 맹신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시장에 대한 견해를 어떤 논리로 하락을 하는구나, 그렇죠. 어떤 논리로 상승을 한다라는 거구나라는 정도는 여러분이 인지하시라고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예. 샤오미는 이제 드디어 차까지 만드네요. 차까지 만들었습니다. 예, 배터리 본 게 엊그제 같은데 네. 보조 배터리 본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차까지 만들고 네. 샤오미가 3월 28일 날 기준으로 해서 전기차를 공식 출시합니다. 모델명이 SU7이에요. 그래서 전기차 출시가 되자마자 배송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중국 내에서만 일단 배송이 됩니다. 중국 29개 도시 59개의 매장에서 판매하고 대기자 명단을 이제 공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샤오미 루 웨이빙 사장이 이런 얘기했어요. 2천만 명 상당의 프리미엄 사용자를 목표로 삼고 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샤오미 전기차는 이제 프리미엄 부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목표점을 지금 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2천만 명 정도가 되는 그런 이용자가 나오는 것이 결국에 궁극적인 우리가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 자체가 이제 미국이나 그 외에 해외로 판매하기 시작하려면 적어도 2년에서 3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게 되면서 샤오미 전기차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뉴스까지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국이 워낙에 내수가 시장이 전기차 관련해서 자체 브랜드들이 잘 좀 약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는 샤오미 하면 굉장히 저가 가성비 제품이라고 맞아요. 생각하는데 보면 약간 디자인도 포르쉐 같고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잘 나온 것 또 같아요. 과연 또 판매량이 얼마나 증가하게 될지 보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이제 스케줄 한번 볼까요? 실적 발표 기업들. 네, 스케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이다 보니까 이제 온러닝도 나왔고요. 이제 수요일 날 달러트리가 이제 가장 뭐 많은 분들께서 좀 보시는 그러한 부분이고, 미국 소비에 대해서도 또 한번 가이던스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UiPath라는 기업도 아마 국내 투자자분들 많이 좀 알고 계시는 부분일 것 같고, 페코. 아마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미국에 계시는 분들. 네. 가장 대표적인 또 강아지 의료 관련해서 애완견, 관련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밤에 어떻게 또 일을 더 많이 늘리셨다고 들었는데. 밤에요. 지금 사실 좀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긴 한데, 제가 요 하나만 잠깐 빠르게 좀 전달해 드릴게요. 네.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자료가 지금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제가 올렸어요. 저희는 이걸 무료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무료인데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도 무료로 올립니다. 어.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무료로 올릴 테니까 혹시나 자료를 못 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 가셔가지고 그냥 보시면 무료입니다. 네. 예, 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런 거 할 때 재미민망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월가 뉴스레터 함께 하기를 해봤고요. YMJ 박종훈 팀장 함께 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